주 중반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겨두고 있고요. 1분기를 마무리 지을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향후의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꽃샘추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장을 풀어주셨는데 오늘 장 한마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정하셨어요? 봄인가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봄인가보다 약간은 좀 쌀쌀한 기운이 감도지만은 그래도 봄 내음이 좀 나는 듯한 요즘입니다. 시장에도 봄인가보다라는 키워드로 어떻게 좀 해석해 주시겠어요? 네, 투자의 봄이죠. 예를 들어서 꽃샘추위가 뭐 있더라도 겨울이는 아니죠. 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확연히 봄이 왔다고 느껴서 봄꽃놀이, 뭐 벚꽃놀이 이렇게 갈 때는 이미 봄에 며칠 짧게 지나가고 거의 봄이 끝나가는 시점이 있어요. 실제 느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반등장에서 봄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실한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금방 또 봄은 가도기처럼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반등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감이 사라졌을 때부터 나는 이제 시작해야지 현금을 갖고 있다 이러면 결국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서 주식을 사면 이미 올랐고 다시 나의 완전히 자신감이 붙었을 때는 오히려 빠지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아주 어렵습니다. 바닥을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봄은 왔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지금 아주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 접근 시점으로 적당하다라고 보시는 건데 오늘 장에서도 뭔가 이런 근거들을 찾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5월까지 반등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3월달 장은 2,800포인트 목표가라 그랬습니다. 2,8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3월 반등 목표가 2,800인데요. 2,735는 아마 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은 사실은 코스피 이렇게 지수로 보면 박스권에 놓여 있습니다. 1월달 하순에 1월 28일 저가를 하고 올라가 봐야 이제 보시면 2,750에서 2,63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지만 크게 보면 이게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좋은 주식을 빠질 때마다 매수를 했으면 지금 벌써 수익이 10%씩 저점 대비 이렇게 20%씩 난 것도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전체적으로 종가로 2,800 정도 가면 반등 정도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양봉이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봉도 보면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구조로 들어갔습니다. 스토캐스틱은 벌써 이미 급등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봉 차트도 보면 사실은 제가 보는 기법상으로 보면 여기 12월 9일 날 8일 날 여기가 이제 추세 상승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했거든요. 1월 달에. 자, 차트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때 당시 12월 초에 빼고 가장 좋은 기법상으로 가장 좋은 매수 구간에 들어갑니다. 급등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반등이니까 그렇게 큰 급등은 아니라 반등이 좀 괜찮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박스권 벌써 돌파의 첫날입니다. 내일까지 기준으로 박스권 상단인 하늘선이라고 그러는데요. 2,716포인트 지금 35 돌파를 해 이틀 있으면 이것은 추세 상승으로 기술적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 기준으로. 그래서 가일권도 들어갔고요. 지금 그리고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오늘. 뭔가 거래가 많이 실렸을 때, 그럼 오늘 매수 주체 세력이 누군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 주체 세력, 제가 지난번에 주에는 기관들 주식을 잘 보라 그랬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그래서 기관들이 사는 주식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빨라요. 길게 보면 1년 이상 이렇게 길게 장기로 본다면 외국인 사는 주식을 사야 되고요. 추세적으로 사는 주식을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6개월이나 3개월 이런 식으로 보려면 단기 수익 내려면 기관들이 매수를 직접적으로 하는 매수 주체 세력이 있는 주식을 사면 빠르거든요. 지금 기관들이 2,354죠. 외국인들 지금 별로 안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들이 지금 매수 여력이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많이 하지만 지금까지 파는 거 다시
장이 반등할 때 5조 정도의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반등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데 추세를 결정하기는 기관은 결정을 못하지만 기술적 반등과 하락 이런 것은 주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지금 기관이 사는 걸 보라 이렇게 지난주 말씀 지금 보면 오늘 장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전체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경기 민감주가 상승이 아주 컸거든요. 그게 바로 철강주,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은 저거고요. 자, 그래서 철강주가 가장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은행주가 금융주, 이렇게, 은행주도, 손보라 은행주들이 또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주는 작년 11월부터 하락장에서 별로 안 빠졌죠. 안 빠지고, 그래도, 금리 인상도 되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오늘은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를 하니까 은행주는 경기 민감주 아닌 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은행주는 경기 동행주입니다. 즉, 경기 민감주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가장 손익과 이익을 크게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대출도 있지만 기업들의 어떤 부실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은행은 급격히 안 좋아지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기업들도 괜찮으니까 부실률이 거의 없죠. 지금 안 나타나니까 오히려 은행도 좋거든요. 그래서 손보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선두에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주로 기관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이죠. 철강주라든지 은행주 이런 게 외국인 은행주지만 이제 철강주하고 이런 쪽은 기관들 주식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샀던 주식 오늘이 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성이 있는지를 계속 좀 체크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저는 하반기나 길게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제 4월부터는 1분기 실적, 은행 실적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해외도 1분기 실적이 괜찮은 것은 고성장 빅테크 기업들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빅테크 쪽도 좋기 때문에 결국은 보시면 같이 동행을 하고 있다. 1분기 실적 성장주인 관련된 카카오도 올라가 네이버도 그렇고요. 다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럼 좋기 때문에 이것도 수급 주체가 과연 기관이 사고 있는 것도 오늘 기관이 대다수 사서 좀 올라왔는데요. 코스닥의 주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게 수급이 주체가 외국인까지 간다면 빅테크 기업들이나 기술주들이 추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장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내일장은 결국은 지수는 2792포인트 일봉상으로는 아마 수급선으로는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돌파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은 경기 민감주들이 앞서서 가서 이거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에 먼저 지금도 오늘처럼 가듯이 4월달, 5월달 정도는 지금부터 시작해서도 경기 민감주는 보유를 해야 되고요. 보유를 하는 전략을 좀 가는 게 좋고 없으면 사더라도 5월달 정도는 보고 철강주 이런 것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제가 작년 5월달부터 철강주 급단주 전부 다 팔고 다시는 이 가격에 안 올 수도 있다 그랬는데요. 이번 반등에서 물리신 분이나 아니면 이익 나신 분들은 반등장에서 이제 5월달 정도 되면 좀 비중을 축소를 하는 전략을 지금 미리 생각하고 따라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는 계속 좀 보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없어도 사도 반등장에서 기관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10% 20% 수익이 기본 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사고 싶으신 분은 경기 민감주도 같이 가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이나 2차 전지 기업들은 추세가 좋으니까 장기적으로도 보유해야 되고 그렇게 지금은 사면 빨리 팔아먹지 말고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2792포인트면 거의 2800선 근방까지 갈 거다. 그 이상까지 돌파를 하는지 보자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시네요. 그리고 종목 전략에 있어서는 지난주에도 대형주들을 좀 비중 확대해보자.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 위주로의 전략을 좀 세워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요즘 들어서 중소형주들 쪽으로 워낙에 시선이 쏠려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를 들고 계신 분들은 약간은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끼실 것 같은데 5월까지 내다본다면은 상황이 좀 역전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경기 민감주나 아니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대다수 주도 장기적으로 보면 대형주들인데 이제 올해 작년부터는 개인들이
힘을 못 쓰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반등은 뭐 개별주나 소형주나 대형주나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스권 상단을 거의 돌파해서 추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수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수도 3,000포인트 이상에 안착하면 가고 전고점까지 가려고 하려면 결국은 큰 수급 주체 세력이 들어와야 돼요. 그 주체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그렇게 아직은 들어온다는 것은 전체적인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 경기란 이런 상황이 확실하게 좋아져야만 그렇지, 그러지 않고는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럼 박스권일 때는 기관들은 뭐 소형주를 잘 안 하니까 코스닥 종목도 요즘 코스닥 100 종목을 보면 괜찮아요. 지수가 괜찮은 것은 여기서 코스닥도 상위권에 있는 것은 대형주 위주이죠. 뭐 LNF, 에코프로비엠, 뭐 카카오게임즈라든지 이런 실적이 좋은 것들 보면 전부 다 실적 기반하니까 코스닥 지수도 괜찮은 편이고요. 소형주들은 지금 테마도 잘 보다도 좀 올라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반등장이나 큰 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대형주로 가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심리가 안전하게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집중 투자도 할 수 있고 하니까요. 반등장에서 내가 손실 회복을 빨리 하려면 집중 투자,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회복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전략이 나왔으니까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 그 가운데서도 좀 나눠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철강이나 은행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좀 나오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좀 정리를 하자 이런 의견이고요. 그 밖에 수출주 위주의 경기 민감주들은 5월까지 내다본다면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오늘장 제시가 됐습니다.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것으로 좀 모자라다 싶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시간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고요. 그리고 잠시 후 유튜브에서는 김영일 전문가의 라이브 진행됩니다. 단기 접근 딱 좋은 장세 노하우 대공개라는 주제고요. 그리고 저녁 6시에는 최택규 전문가가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또 공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토마토TV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